이번 시간에는 감성 지능과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 지능의 중요성입니다. 감성 혹은 감정이라고 하는 에모션은 리더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것이라는 인식으로부터 감정이나 감성은 합리적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리더에게 감정은 피할 수 없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에서 감성 지능 혹은 감정 지능은 그 역할이 오늘날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감성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성 지능은 리더가 지녀야 할 여러 컴피턴스, 역량의 하나이고, 더 넓게 보면 리더가 지녀야 할 트레이트, 특성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성 지능에 대한 관심은 다니엘 골맨이라는 저서에서 Emotional Intelligence Why It Can Matter More Than IQ라고 하는 1995년의 저서로부터 출발됩니다. 그 책에서 보면 188개의 글로벌 기업 간부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기술적인 능력, 인지적 능력, 감성 지능 중 어떤 능력이 조직의 성과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연구 결과 기술적 능력과 인지적 능력 모두 성과의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성 지능은 성과 기여도 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다른 능력보다 약 2배 이상 중요하였습니다. 상위 리더일수록 감성 지능의 중요성은 더욱 크고 성과 차이의 90% 이상이 이 감성 지능으로 설명되어집니다. 지능, IQ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의 10 내지 20% 정도만을 설명할 뿐, 나머지 80 내지 90%는 감성 지능에 의해서 설명된다고 하는 메이와 살보리의 97년의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능은 사회에서 각종 시험을 통해 어떤 조직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턱을 넘는 데 중요한 능력입니다. 일단 문턱을 넘어서면 조직 내 성공은 결국 감성 지능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성 지능의 개념입니다. 지능, 인텔리전스와 대비되는 감성 지능. 지능은 기억력이고 이해력이고 추리력이고 계산력 등과 같이 이성적,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반면에 감성 지능은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감성 지능 개념의 역사를 보면 트론드키라고 하는 1920년에 트론드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유사 개념인 사회적 지능, 소셜 인텔리전스,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의 개념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1983년 가드너의 저서 Frame of Mind, 즉 마음의 틀에서는 다중지능 개념을 제시하였고,
다중지능 안에 감성지능과 유사 개념인 인터퍼스널 대인관계 지능과 인트라퍼스널 자기 성찰 지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 메이어와 살보리에 의해서 처음 감성지능이 이론적인 틀을 제시한 겁니다. 감성지능에 대한 전제를 보면 감정이 우리의 일상적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감정을 지각하고 이해하고 사용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의 차이가 다양한 상황, 직장을 포함해서 다양한 상황에서의 인간의 어떤 적응 능력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감성지능 개념의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한 가지는 능력 기반 모형입니다. Ability Based 모델입니다. 감성지능은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루는데 필요한 능력, 그리고 능력의 집합인 것입니다. 감성지능은 공간 능력이나 언어 능력과 같은 하나의 능력으로 마음속에 있는 순수한 감정적 요소만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감성지능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모니터하는 능력, 그것들의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 그 정보를 자신의 행동이나 사고에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감성지능 개념의 두 번째 개념 모델은 혼합 모델입니다. 믹스드 모델이죠. 감성지능 개념을 능력 기반 모형보다 확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인데, 감성지능은 능력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보조하는 다른 심리적 특성으로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감성, 성격 특성, 동기유발 요인 및 기타 관련된 능력을 통합한 것으로 바라봅니다. 능력 기반 모형에서의 감성지능 모형입니다. 메이와 살보이의 1997년 모형인데요. 감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이고, 감성을 창출하거나 이용해서 사고를 촉식시키는 능력이고, 감성과 감성적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이고, 감성적 지적 성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감성을 규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웡과 로의 2002년 모형은 자기 감성의 이해라고 해서 이것은 자신의 감성을 이해하고 감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입니다. 두 번째, 타인 감성 이해는 자기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고, 세 번째, 자기 감성 조절은 충동적 행동이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향의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 감성 활용은 감정을 개인의 성과와 건설적인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혼합 모형에서의 감성지능 모형을 보면, 첫 번째, 자기인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나 무드 또는 동기유발 요인과 그것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자기 통제, 셀프 리귤레이션 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맞게 잘 다루는 능력이고, 세 번째, 셀프 모티베이션 어빌리티, 동기부여 능력은 스스로 동기부여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낙관적인 태도, optimist한 태도, 애티튜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는 엠퍼시 능력, 공감대 형성 능력으로 other people, 다른 사람의 에모션, 감정을 사려 깊게 understanding 하는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셜 스킬, 사회적 기술로 타인의 감정에 적절히 반응해서
휴먼 릴레이션, 인간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어빌리티, 능력인 것입니다. EQ에 5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자기인식 능력입니다. 자기인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대상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는 겁니다. 그녀에 대한 나의 호감은 사랑일까? 두 번째는 자기 통제 능력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상황에 맞게 잘 다루는 능력인데, 예를 들면 승진한 사람의 표정 관리하기가 이해가 됩니다. 자기 동기부여 능력은 어려운 중에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인데, 쥐구멍에도 해 뜰 날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공감대 형성 능력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줄 아는 능력인데, 입장 바꿔 생각하봐, 한자로 역지사지 생각입니다. 사회적 기술은 타인의 감정에 적절히 반응해서 인간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감성지능과 리더십입니다. 구성원들은 리더의 따뜻한 격려와 인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해 갑니다. 구성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리더의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감성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리더의 감정은 구성원들에게 전염되고, 감성 중추인 우리의 뇌, 특히 대뇌 변연계는 열릴고리, 오픈 루프 속성을 지닙니다. 리더는 집단 구성원들에게 감성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들의 감성을 이끌고 가는 존재이어야만 합니다. 리더십과 감성지능 4개 영역입니다. 골만의 연구의 결과인데요. 그 감성지능 4개 영역은 크게 자기인식 능력, 자기관리 능력, 사회적 인식 능력, 그리고 관계관리 능력이 있습니다. 리더십 과정에서의 감성지능의 역할을 보면, 리더로서 분노나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 감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무의식적인 감정 반응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감정적 반응에 대한 자기 인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분리와 감정을 통제하게 되고, 적합한 행동을 선택해서 감정과 행동의 목표 지향적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리더십 과정에서의 감성지능 역할을 보면, 리더로서 감성지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모형을 2017년에 맥클랜드가 제시하였습니다. 1단계로는 리더가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기 인식이죠. 구성원들의 감정을 인식하면 타인 인식이죠. 그래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정의 잠재력을 인식하는 겁니다. 2단계는 구성원들의 감정을 잘 관찰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공명 단계가 되겠습니다. 3단계는 감정적 공명이 구성원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그것이 다시 리더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순환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리더는 감정 지능을 활용해서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리더십 과정에서 감성 지능의 역할을 영감적 영향 모델로 만들어 보면, 1단계는 자기 인식 단계로 자기 인식에 의해서 타인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자기 인식에서 타인 인식을 할 때 상황 요인이 개재가 되겠지요. 이런 거에 의해서 2단계는 공명이 이루어지는데, 즉 공감, 감정적 조율 단계가 이루어지고, 3단계로 가면 순환적 강화를 통한 영감적 영향이라고 해서 공감, 감정적 조율이 자기 변화를 일으키고,
자기 변화가 타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자기 변화와 타인 변화는 순환된다고 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공명 리더입니다. 보이티치와 미키 그리고 골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 공명이라고 하는 리더는 구성원들의 감정을 조율하면서 그들을 긍정적 감정으로 이끄는 리더를 공명 리더라고 칭합니다. 구성원들의 감정에 주파수를 맞추어서 그들과 공감하면서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고 증폭시키는 리더를 말합니다. 공명 리더의 출발은 리더가 리더로서 자신의 역할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이고, 자신의 힘과 영향력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잘못된 신화와 진실이 있습니다. 신화와는 똑똑한 것으로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진실와는 지적으로 기술적으로 똑똑한 것은 기본이고 그것이 훌륭한 리더의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감성적, 사회적 지능이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신화2는 리더에게 기분은 중요하지 않다. 그 진실은 감정은 전염성이 있는 것이다. 리더는 성공을 지원하는 분위기와 공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비생산적이고 건강하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감정을 확산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화 3번째는 위대한 리더는 지속적인 압박을 잘 견딘다 인데, 진실은 희생과 권력의 스트레스는 리더의 역할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 최고의 리더는 회복 훈련을 실행하면서 압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권력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업무 부담과 매일의 긴장 속에서 리더가 자제력을 유지한 채 권력 행사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져야 하는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희생 신드롬은 리더가 만성적인 권력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적절한 회복의 기회를 갖지 못하면 리더 자신이 소진되고 비효과적 리더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희생 신드롬에 빠지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따르고 번아웃, 소진되어서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리더의 부정적인 감정은 쉽게 전염되어서 팀과 조직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희생 신드롬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공명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요인은 첫 번째, 마음 챙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mindfulness입니다. 자기 자신을 전체적 관점에서 개방적으로 자세히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몸, 바디와 정신, 마인드, 그리고 하트, 그리고 스피릿, 영적인 관점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내면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과 자신 밖의 세상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힘을 얻고 최선의 자기 모습을 끄집어 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망, 호프입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으로서 힘들고 도전적인 일을 좋아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낙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를 두고 합리적인 의심을 동반한 낙관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컴패션입니다. 컴패션. 구성원들과의 공감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에게 진실된 관심을 갖고 그들의 성장을 아낌없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의도적 변화입니다. 중간에 공명 리더십이 있고 둥근 사이클로 그려서 어떤
이상적인 자라고 하는 개인 비전을 세워서 현실적인 자, 학습 아젠다, 실험과 연습이라고 하는 사이클을 통해서 의도적인 변화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리더가 의도적으로 공명 리더로 변화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신의 이상적 자, 즉 일과 삶에 있어서 성공적이고도 충만하고 행복한 나의 최선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자신의 현실적 자,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강약점은 무엇이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를 정의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자와 현실적 자와의 갭, 괴리를 발견해서 그 갭을 줄이기 위한 학습의 아젠다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행동을 실험하고 연습해서 숙달하는 것입니다. 공명 리더는 감성 지능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구성원과 리더 모두가 목표 달성에 어려운 일을 해내고 변화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공명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리더를 지칭합니다. 감성 지능에 대한 비판입니다. 주로 감성 지능에 대한 개념과 평가와 측정의 문제와 관련해서 감성 지능의 정의가 다양하고 변화 가능성 있고 개념이 포괄적이라는 것입니다. 지능이라고 하는 용어가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용어라는 점에서 감성 지능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모순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제기입니다. 감성 지능이 과연 리더십의 효과성을 예측하는 예측 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성 지능은 중요합니다. 리더십에서 감성 지능 역할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감성 지능은 리더의 출현, 리더십의 행동, 그리고 리더십 효과성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감성 지능은 변혁적 리더십의 행동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다른 유형의 리더십보다 구성원의 감성을 다루는 측면을 강조합니다. 리더의 카리스마는 구성원들과 강한 감정적 유대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비전의 창출은 리더가 미래에 대한 낙관적 시각과 공감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더십의 감성 지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